안녕하세요. 이번 콜로소 인사이트에서 제이커브를 그리는 데브옵스 엔지니어의 성장 DNA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하는 데브옵스 엔지니어 송주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지난 10년 이상의 시간 동안 겪었던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과 문화 그리고 기술들을 직접 만들고 발전시켜왔던 제 성장 스토리를 담아냈습니다. 비록 제 이야기지만 누군가에게는 현재 겪고 있는 이야기, 앞으로 겪을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소프트웨어 업계의 사람들은 항상 서로 문제를 공유하고 이야기함으로써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들을 마주쳤을 때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입니다. 첫 번째 강의 제목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데브옵스입니다. 현재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핫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일 겁니다. 정말로 많은 기업들이 이 단어 하나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살아남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회사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회사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강조를 하거나 특히 대표, 임원분들 같은 리더분들이 수없이 강조하는 걸 들으셨을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업계 전문가인 저로서도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공감하고 제대로 트랜스폼 하지 못한다면 진짜로 어떻게 보면 위험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도대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뭐야? 대충 알겠어. 그런데 그렇게까지 공감이 안 가. 왜냐하면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DT를 하게 되면 그게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중요하게 된 거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변하면 되는 거야? 라는 질문에 정확한 답을 들으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대부분 분들이 아마 머릿속에 물음표를 그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호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변화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 그리고 제가 업계 전문가로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이러한 얘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검색 엔진에서 검색해서 찾은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11년 IBM 문서에서 등장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 정의를 보면 디지털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하여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혁신시키는 것,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구조에서 디지털 구조로 전환하는 과정, 그리고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줄여서는 DX라고도 하죠. 사전적인 의미가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은 변화 이런 거니까 변신으로 해서 기존에 추구해온 변화보다 한층 높은 수준의 근본적인 변화와 변혁을 의미한다 라고 나오거든요. 네, 맞죠? 그리고 중요하다는 이야기인 건 알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근데 동시에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기술들을 의미하는 단어죠. 그게 바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네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네 가지는 클라우드, 그리고 데브옵스, AI, 데이터가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 단어들을 접하시고 있고 관련된 기술들을 공부하고 있고 현재도 적용하기 위해서 엄청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서 저는 클라우드와 데브옵스의 전문가죠. 제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의 1등 기업인 AWS 히어로이기도 하고 데브옵스 업무를 오랫동안 해왔고 그리고 잘 해왔으니까요. 제가 이제부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접하게 된 순간과 어떻게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그 전에 먼저 클라우드는 무엇이고 데브옵스가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확한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테니 그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클라우드가 무엇인지 설명을 먼저 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구현하면 판매를 극대화하고 고객을 만족시키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하고 저장소가 필요하며 서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돈입니다. 그리고 서버에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필요하고 전력 시스템, 냉각 시스템 등이 필요합니다. 역시 이것도 비용이죠. 그리고 또 운영체제, 가상 시스템, 응용 프로그램 등 데이터베이스 등 수많은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전문 인력도 필요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문제들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오해가 생기면서 그런 것들을 풀어내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버를 배포하거나 OS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그건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이기도 하고 잘못하게 되면 큰 장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클라우드를 쓰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PPT들은 제가 2011년 학생 때 최신 기술을 조사하면서 이제 당시에는 이제 클라우드가 최신 기술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으니까요.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지만 역시 클라우드를 쓰게 되면 공간 제약이 없게 되고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서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엘라스틱하고 스케일러블하고 온디맨드하다고 우리는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즉 클라우드가 기존의 한계를 극복한 건 물리적 한계를 극복해서 빠른 스피드를 낼 수 있게 해줬죠. 역시 물리적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유연함을 가질 수 있고 그 때문에 확장성 있는 인프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내가 원할 때 언제나 할 수 있는 것, 즉 이러한 기술 주도권을 나에게로 가져오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DevOps는 무엇일까요? DevOps란 용어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개발과 운영의 합성어죠. 그러니까 누구는 개발과 운영을 다 하는 게, 그러니까 뭐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하는 게 DevOps가 아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벽하게 잘못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현재 DevOps는 단순한 개발과 운영의 통합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DevOps의 탄생 비화를 생각해보면 개발팀과 운영팀, 생각의 차이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끼리 그 간극을 줄여보자는 이야기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서 현재는 소프트웨어 개발, 더 나아가 우리의 일에 관한 포괄적인 철학과 방법론이 되었습니다. 즉, 이 개념들은 2009년도 전후로 시작된 이야기이고 지금도 발전하고 있는 중이죠. 이 그림이 클라우드 이전 때 DevOps로서 고쳐야 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운영자, 그러니까 서로가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비난하고 의심하고 그러면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개발팀과 운영팀의 간극을 줄이는 것, 생각을 일치시키는 것이죠. 많은 기업들이 이 부분을 극복하고 앞으로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DevOps를 접목하고 있죠. 현재 진화된 DevOps에서는 이후 다른 강의에서 조금 더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 단어를 언제 처음 들었을까요? 제가 처음 접한 건 2016년도 AWS 리인벤트라는 행사 때였습니다. 이제 그때 AWS는 트랜스포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었는데 저 역시 이제 2016년의 리인벤트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 가장 중요하고 최고의 행사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때 전 세계적으로 턴어라운드를 하는 시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존은 자신들의 문화가 완벽하게 옳았고 그 방향성이 맞았다는 확신하는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들이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한 것 중에서 몇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2016년 당시에요. 디벨롭먼트, 데이터, 컴퓨트를 중요하다고 아마존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컴퓨팅 부분은 IaaS,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야기하는 거죠. 즉 클라우드를 의미합니다. 즉 클라우드를 사용하면서 이제 클라우드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고 AWS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단순 도입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이제 많은 걱정을 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 순간도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에 맞서서 우리도 역시 변화를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 애플의 M1이나 아마존의 그라비톤 같은 것들을 보면 이것들이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더 하고 싶지만 너무 길어지니까 뭐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에 관한 이야기도 빠지지 않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존을 사용하게 되면 고용량 데이터들을 우리가 얼만큼 빨리 처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얼마만큼의 큰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는지, 그 과정들을 얼마만큼 자동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 과정과 변화 속에서 어떤 인사이트들을 얻을 수 있는지, 즉 하나하나의 개념이 뭔가 독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모두 종합 패키지적인 사고자에 가깝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 다음은 AI 서비스였습니다. 인공지능 서비스였죠. 근데 우리가 주목할 만한 건
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SaaS 형태로 출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SaaS, 서비스 애저 서비스로 출시를 했다는 건 이 자체가 확장 가능한 형태이고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 가능한 형태로 우리가 구현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그림에서 본 것처럼 아마존의 문화는 굉장히 고객 중심적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고객의 데이터를,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것들, 고객의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어떠한 것들을 자동화해서 AI의 힘을 빌어서 정말 진화된 형태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죠. 그리고 다음은 개발자들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다루느냐가 비즈니스의 성공의 키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일하는 것에 있어서 그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퍼포먼스를 높인다면 그게 비즈니스 성공의 키라는 이야기였죠. 기존 자원의 활용, 마이그레이션 비용과 속도, 보안 같은 것이 별도의 개념과 기술로 보이지만 사실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한 방향을 가리키는 종합 패키지라는 거죠. 결국 생각을 해보면 보안을 믿을 수 있어야 더욱더 새로운 생각을 거침없이 할 수 있고 걱정이 없어야 개개인의 포텐셜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2011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장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근데 데브옵스는 2019년에서 2010년에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발표했던 건 2016년에 공개를 하면서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리고 AI 같은 거는 정말 옛날부터 연구를 했었던 부분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면 뭔가 시간축이 안 맞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루려면 뭘 해야 한다, 어떤 기술을 도입해야 된다, 이런 인과관계, 전후관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앞뒤 관계가 전혀 맞지 않고 무엇이 먼저 등장한 개념도 아니라는 거죠. 즉, 이 모든 건 우리가 어떤 일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속도감 있게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목표에 대한 끊임없는 과정과 발전의 역사에 가까운 이야기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과정을 히스토리, 그러니까 역사처럼 받아들여야 합니다. 계속 보면 시간축 관계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무엇이 먼저 등장한 개념도 아니고 뭔가 A를 도입해서 B라는 결과를 얻었다 같은 이런 1차원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발표하면서 그런 것들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 이 관계들을 이해하기가 힘들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발표들을 보고 발표 그대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조금 전체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건 다시 말씀드리면 얼마나 우리가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게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목표에 대한 끊임없는 과정, 그리고 발전의 역사에 가깝다는 이야기인 거죠.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진짜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하지만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전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 최고의 회사들이 직접 겪고 발전시켜온 과정이고 그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한 역사인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강의에서 내용 역시 제가 2012년도부터 직접 서비스를 전담해서 키워오고 경험해온 그 역사를 공유해드리는 이야기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재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놀라운 퍼포먼스를 어떻게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강의에서 중요한 단어를 하나만 이야기한다면 그 주제는 퍼포먼스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목표, 고객이 바라는 목표, 고객도 나도 모르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게 퍼포먼스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유연하고 확장된 사고가 퍼포먼스를 높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엄청 복잡합니다. 당연히 그리고 그래야만 합니다. 이건 역사이니까요. 다음 강의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제가 공부해왔고 배워왔고 무엇을 해왔는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